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범준입니다. 직접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이 있어 이렇게 따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SAP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마케팅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Run Simple입니다. SAP가 몇 년째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죠. 왜 Run Simple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쪽은 생쥐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죠. 저는 이 생쥐가 바로 최근에 이세돌을 이겼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로 이어지게 했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쥐가 무슨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겠는데, 생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생쥐도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보시면 T자형 미로가 있죠. 그 중에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생쥐가 앞뒤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울타리처럼 생긴 이쪽을 너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울타리 오른쪽에, 울타리 넘어서 오른쪽 T자 구석에 먹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먹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쥐를 이제 잠을 또 재웠고요. 잠자는 동안 MRI를 촬영했습니다. 생쥐의 머릿속에는 저희들이 MRI로 촬영을 해서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세포, 플레이스 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쪽으로 자주 이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꿈을 꿀 때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꿈꾸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쪽으로 한 번 갈 때면 빨간색 쪽으로 10번 넘게 더 자주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깨우고 나서 실제로 돌려봤더니 오른쪽으로 가서 먹이를 빨리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바로 이런 점들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로 이어지게 됐던 연구의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에서 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강화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표만을 주죠. 생쥐라면 아까 먹이를 먹어라 라는 목표를 주겠고, 게임이라면 높은 스코어를 얻어야 된다 라고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저희가 컴퓨터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그냥 막상 이리저리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이 방법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방법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요즘 게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매뉴얼을 읽어보면서 이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연구하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비슷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나한테 보상을 주게 되면 이런 보상을 더 잘 얻는 방향으로 방법을 수행하고 점점 더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 Reinforced Learning의 핵심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글 딥마인드를 만들었던 데미스 하사비스, 그리스계 영국인이죠. 이분의 방법이 정확한 엄밀한 의미의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이 시스템을 로봇과 연결을 시켜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어떠한 반응으로든지 행위를 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얻어나가듯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데미스 하사비스가 연구했던 부분들은 꿈과 상상력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가 아까 생쥐의 실험에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생쥐가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뇌에서도 똑같이 위치세포를 밟아가면서 이동을 하지만 꿈을 꿀 때는 몇십 배, 몇 백 배 빠른 방식으로 반복 수행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더라 라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로봇 없이도 뇌만을 이용해서 꿈꾸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구글 딥마인드 계열의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그런 로봇으로 처음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딥마인드 아타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80년대 아타리 게임은 한 50종류 정도의 8비트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팩맨도 있고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벽돌 깨기입니다. 누구라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방금 그 딥마인드 아타리한테 10분 정도 혼자 높은 점수를 얻도록 게임 플레이를 시켰을 때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1, 2, 3, 4, 5였던 부분들이 5, 4, 3, 2, 1로 생명이 바로 줄어들고 점수도 1점 정도 내고 죽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20분 동안 연습을 시켰더니 보시면 생명이 줄어드는 속도는 무척 느립니다. 3개나 2개 정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해 가고 나서 이제 죽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욱더 놀라웠던 부분들은 4시간째 되던 때입니다. 240분이 지나고 났을 때 놀랍게도 이 딥마인드의 아타리는 이렇게 한쪽 벽을 뚫어놓고 그쪽으로 구슬을 보내면 나는 죽지 않고 벽돌을 많이 깰 수 있다라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됐던 거죠. 사람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뭐 당구를 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머릿속으로 당구를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지난해 10월 중국계 바둑기사 프로 4단의 기사와 처음으로 바둑을 뒀을 때 인공지능 최초로 내 집을 두지 않고 똑같이 시작해서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저희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는 프로 4단이 아니라 이제는 프로 9단에 맞먹는 실력의 바둑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구글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게임 플레이를 합니다. 실제로 바둑기사와 대국을 할 때는 한 수 한 수 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릿속으로 게임 플레이를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고 예측하는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습득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SAP가 외치는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즉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라는 것이 저희가 주창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업계에 대해서 지난해 3월쯤이죠.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게 하버스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탐 굿윈이라는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아주 이상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재고가 하나도 없는 회사 유통업체가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알리바바닷컴이 되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아무런 컨텐츠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대의 미디어 기업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차량은 한 대도 없으면서도 세계 최대의 택시망을 운영하는 우버라는 회사가 있었고 자기 부동산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로 등장하게 된 에어비앤비. 이러한 모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는 데 이제 관심을 두게 됐던 부분이죠. 이분들은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보다는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을 1대1로 매칭시켜주는데 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체들은 이 방법들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BMW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BMW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i3 계열의 이제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도 널리 알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차량편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식스트라든지 이런 주로 그 렌트카 회사죠. 그런 회사들과 손을 잡고 Drive Now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Drive Now는 어떻게 보면 그 편도 렌털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죠. 나는 차는 가지고 가고 싶진 않고 내 차는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가고 싶다. 회사까지 출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앱을 켭니다. 물론 이제 PC로도 가능하고요. 앱을 켜는 순간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도보로 2분 거리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차량이 한 대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쪽 차로 이제 예약을 해 놓습니다. 가서 내 카드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에 이제 태그가 붙어 있거든요. 이걸 갖다 대면 이제 회원으로 인식이 돼서 차량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요금은 분 단위로 1유로가 안 되는 그런 몇십 센트씩 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차량을 이제 목적지인 사무실에 도착하고 나면 근처에 이제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워놓고서 이제 다 썼다라고 표시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통신 요금을 나중에 월 말에 집계해서 지불하듯이 차량 이용 요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세상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얻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 맞는 기업 운영 원칙은 무엇인가? SAP는 그것을 Run Simple, 심플한 운영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Run Simple은 저희의 그 운영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이 자신이 잘하는 일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SAP의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SAP의 미션은 저희 고객들이
잘하는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의 비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SAP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심플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기업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출이 10억 불 발생할 때마다 그런 규모의 이제 기업마다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36개가 넘는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시스템들이 서로 얽혀서 기업의 운영을 돕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하나씩 쌓이다 보니 서로 연동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환경을 심플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SAP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SAP가 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그림은 무엇인가?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저희 빌 회장님은 5손가락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5손가락도 있지만 흔히들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4가지가 없다 있다 하시는데 기업 운영에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라는 건 일단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에게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지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옴니 채널 전략 혹은 뭐 O2O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드나들면서 고객이 우리 회사와 일관된 경험을 그리고 구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위에 있는 바로 인력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점점 더 저희들이 내부 정직원들도 있겠지만 외부 계약직들도 있게 되고 또 벤더의 혹은 뭐 서비스 제공 업체 인력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력들을 통합 관리하고 그 중에서 인재들을 선발해서 더욱더 대우해주는 그런 그 공정한 평가 시스템들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뭐 석세스 팩터스라든지 필드 글래스와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는 이제 혼자서 되는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협력업체들이죠.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 줄 때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필요할 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저희들이 아리바와 같은 이제 구매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있겠고 필드 글래스는 이제 외부 인력들을 소싱할 때 쓰시는 부분, 그 다음에 컨카와 같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호텔 체인 혹은 항공사 여러 업체들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우버를 이용할 경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약, 내역 기록 이런 실제 사용한 내역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영수증 첨부할 필요 없이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포착해서 비용 경비 리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고정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자산 운영을 효율화하고 늘 깨어있는 다운타임 없는 설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SAP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IoT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SAP가 지난 40년 동안 비즈니스 해오면서 나왔던 다양한 ERP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코어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바꿔놓은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디지털 비즈니스의 모델이 바로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통한 미래 대응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이 되는 솔루션이 바로 디지털 코어인 SAP S4HANA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4가지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코어 이 모두를 아우르는 밑에 되는 기본 플랫폼이 바로 SAP 하나라고 하는 인메모리 리얼타임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인메모리 리얼타임을 얘기하면 저희 아들도 그렇고 도대체 리얼타임 비즈니스가 뭐냐? 저희는 이제 이걸 라이브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브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까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를 구가해가고 또 한 가지 시밀리스하다는 부분들은 그걸 사용자에게 내부의 사용자 혹은 고객분들 파트너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 그 다음에 더 나은 제안을 드리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시밀리스한 디지털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바로 SAP가 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의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바로 여기 도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주로 보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하단에 있는 게 전체 그 맵입니다. 열심히 밑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Your middle tower is under attack. 중간에 있는 내 타워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들 타워를 지도에서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인이 됐건 악의 주술사가 됐건 이런 모든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타워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 다음에 우리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바로 SAP 고객사들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Fresh Direct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서 신선식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송하는, 그래서 프레시한 제품을 디렉트하게 주겠다. Fresh Direct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하나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ERP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분석 정보들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센터에서 보시는 화면이 바로 여기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트럭의 위치를 구글 맵 상에 핀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까만색 핀 3개, 요게 바로 공격받고 있는 미들타워입니다. 이 트럭들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사분과 연락이 돼서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정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트럭에 지금 실려있는 여러 가지 쉬먼트 안에 있는 딜리버리 품목들, 배송 나가야 될 품목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빨리 지금 30분 이내에 배송이 돼야만 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를 봐서 오토바이를 보내거나 아니면 또다시 그만큼만 따로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바로 직송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한 결과 정시 납품률이 100% 가까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바로 답을 얻어내는 경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되고 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쿠폰으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문제로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좀 더 확장한다면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머신 투 머신, 사물 인터넷 혹은 예측 보전, 예측 정비 이런 예지 정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쪽이 중장비 업체들인 캐터필러나 존디어, 코마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다양한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나오고 있는 온도나 압력 이런 정보들을 계속 수시로 포착을 하고 있다가 하나로 이제 예측 모드를 돌리는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가다 보면 언제 고장에 혹은 엔진 과열의 위험이 있는지를 예측 분석을 해본 다음에 나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지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중장비 소유주나 작업자한테 연락을 하고 딜러라든지 제조업체도 통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나흘 뒤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가지고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GPS 정보를 가지고서 어느 공사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거기에 동의한 고객들한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러한 모든 복잡한 분석과 예측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AP 복잡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기 편한 아름다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SAP Fiori라고 하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만들었죠. Fiori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꽃이 보이시죠? 꽃 혹은 부케를 말하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그런 어원을 갖는 단어고요.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Fiori 스크린 중에 대표적인 경우인데 웹 반응형 환경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바일 환경에도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일 큰 화면에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팀장이다. 내 팀원들이 4명 있는데 그 팀원들이 휴가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 화면에 이제 그 캘린더를 통해서 보면서 혹시 중복되는 날짜는 없는지 봐서 이제 일정을 조정하고 승인하는 그런 형태로 눈에 보이는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A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SAP는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통 글로벌 100대 브랜드 안에 손꼽히면서 보통 24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글로벌 브랜드,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쪽을 뽑았을 때 이제 26위로 올라와 있었고요. 1위 업체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이나 구글 이런 디지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SAP의 브랜드는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거보다 더 좀 오래된 브랜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이런 SAP라는 상자와 네모 상자와 오른쪽에 확장형 서비스인 삼각형을 가지고서 구분이 돼 있다가 mysap.com 딱 보시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토이즈러스 같은 색깔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닷컴 열풍이 한참 불던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썼던 개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구성된 SAP를 갖고 있다가 저희가 이 복잡한 SAP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자 가운데 있는 로고만 떼왔습니다. 역시 SAP에서 가장 강력한 믿을만한 브랜드는 SAP다. SAP 로고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해서 가운데를 보시면 뻣뻣했던 독일식 A에서 웃고 있는 미소 짓는 A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의 태그라인이 The best run businesses run SAP. 최고의 기업은 SAP를 사용한다. 라는 태그라인으로 전 세계 고객들을 SAP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은 짙은 파란색,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는 그라데이션을 둬서 현재 탄탄한 기술력 외에도 미래지향적인 SAP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로고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로고를 일단 약간 앞쪽으로 두었죠. 그래서 SAP를 잘 쓰시면 더 잘 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고로 돌아가 보자면 어떻게 보면 SAP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SAP 미래 비전은 SAP 하나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찾아보시면 파란색 배경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같고 거기 하얀색 SAP라는 글씨는 구름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인상일지도 모르겠고요. 현재 SAP는 클라우드 쪽에서 상당히 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죠. 그리고 실제 고객사 수만 하더라도 31만 개사 그리고 직원 수도 7만 8,230명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SAP가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AP의 그 디지털 코어를 중심으로 한 네 가지를 잘 하는 기업. 그게 바로 이제 SAP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SAP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SAP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빅포인트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독일에서 브라우저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실제로 보시면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 대신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3억 명 이상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무척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SAP를 도입하기 전에는 SAP 하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최근 15분까지 계속 쌓아두긴 했어요. 이걸 분석하는데 반나절 내지는 뭐 12시간 정도가 걸려야 되는 그런다면 이제 게임 플레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배틀스타 갤렉티카라는 은하계를 누비는 그런 게임을 하다가 우주선이 터지면 마치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하는 것처럼 반투명 창이 뜹니다. 그리고 레이저포를 탑재하고 최신 쉴드를 장착한 이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사용자를 유혹하죠. 이 우주선을 도입한 사용자는 앞으로 2레벨을 더 무난하게 대부분 통과하셨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이걸로도 부족해서 사용자가 주머니를 잘 안 여는 분이면 80% 할인된 가격에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제안을 그때 드리는 거죠. 게임 중에 받았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는 가능성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던 스타트업 기업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센서텔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센서 기반 분석 업체가 되겠는데 저희 쪽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태프캐스터라는 유통업체를 위한 인력 소요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월마트 슈퍼센터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은 어느 구석으로 몰려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점원들은 찾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손님들을 이제 와이파이 타워에 잡히는 스마트폰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주로 이동하는지 이런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예측 모델을 돌려서 1시간 후에는 어느 쪽 매대 근처에 손님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잡았고 이걸로 실제로 월마트를 고객으로 잡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국내에도 실제로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모든 것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수기를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시죠. 모든 이제 진료 기록이 다 디지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료 기록을 통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연어로 이제 연구 검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제 하나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CDW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24세 남성,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질환을 겪는 환자 부르면 이제 결과가 바로 순식간에 뜨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X선 치료를 받은 사람을 제외해달라. 그럼 제외해주고 이러이러한 약물을 쓴 이제 환자들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걸 또 찾아주게 되는 거고 이런 작업들이 과거 같았으면 보통은 한 번 리스트를 뽑는데 5주 정도가 걸립니다. 조건을 바꾸면 또다시 몇 주가 더 걸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가 무척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차세대 CDW를 도입하고 나서는 5년 걸렸을 연구를 불과 5시간 만에 끝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혈뇨와 아스피린 간의 관계였고요. 아스피린이 이제 피를 잘 굳게 하지 않는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제 혈뇨 환자들한테 소변에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오는 환자들한테 자꾸 아스피린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다라는 걸 5시간 만에 이제 밝혀낸 그런 논문으로 일대 혁신을 일으켰었고 사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실시간 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한 300여 가지 임상 지표를 관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생제 남용을 막자라고 해서 그 항생제 투약률을 10% 이하로 낮춘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셨는데 환자가 입원 수속을 거치는 동안 이분의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어느 1세대, 2세대, 3세대 중 어느 항생제가 맞는지 과연 투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자분들한테 적정한 수준의 항생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항생제 투약률이 3%대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환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뒷단에서 아까 그 프레시 디렉트가 했던 것 그리고 그 존 디어나 캐터필러가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환자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독일 팀이 우승을 했었죠. 거기에 기여했던 부분이 바로 SAP와 독일 대표팀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그 작년부터 스포츠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매치 인사이트 경기 도중에 실제로 주요 경기 장면들을 중심으로 아래 뭐 골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득점 장면에 상대편 수비수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 선수는 하얀 쪽이 우리 선수가 되겠죠. 이동하고 있는지를 봐서 우리 두 선수의 호흡이 어떻게 해서 잘 맞았고 수비수들이 계속 못 따라온다는 걸 봐서 경기 도중에 이제 전략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도중에 전략을 바꿔서 이기는 전략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요. 이제까지가 이제 SAP가 지향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마케팅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B2B 입장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2B 마케팅 하면 B2C는 여러 가지 뭐 대량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마케팅 하면 뭐 광고, 홍보 내지는 이벤트 이게 다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고요. 실제로 B2B 구매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끼리를 탄 이제 코끼리 몰이꾼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코끼리 몰이꾼처럼 나는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도록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분이 움직이는 건 코끼리에 의존합니다. 이 코끼리라는 게 바로 감정이나 감성이 되는 거죠. 이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감동을 주고 이쪽으로 저희한테 이제 믿음을 주시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좋게 보이고 올바르게 들리고
이렇다라는 게 이제 B2B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연구에 보시면 B2C 브랜드에 비해서 B2B 브랜드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천한 브랜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나 친밀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야 이번에 나왔던 그 빅맥 뭐 이거 버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더라. 근데 먹어봤더니 맛없는데 그래. 그래? 이거 입맛이 좀 다른가 보다 하고 갈 수 있지만 B2B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신 솔루션이라고 해서 도입을 하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내 뭐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훨씬 더 자기의 실질적인 개인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감정적인 커넥션이나 친밀도도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B2B 바잉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B2B 마케팅의 기본적인 연구였죠. 이 부분들 보시면 B2B 마케팅 혹은 세일즈 이런 작업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메시지로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구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또다시 뭐 어느 기능 비교하고 뭐 가격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딜 클로징 할 때쯤 되면 또다시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또다시 그 앞으로 같이 가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꼬박꼬박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디지털 상에서 인터랙션이 있었던 경우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접하게 해드린다든지 이랬을 경우 계속해서 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매 가능성들이 6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디지털이나 소셜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전체 B2B 그 영업 활동의 출발점, 사실은 구매의 출발점이 80% 이상이 검색에서 시작된다. 또 한 가지는 SAP 영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75% 정도는 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소셜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늦게 인게이지 하기보다는 이 검색 단계에서 혹은 디지털이나 온라인 이런 무대에서 먼저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시작됐던 부분들이 SAP 그 소셜 리더스 클럽이라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검색 엔진의 이제 85%가량을 네이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음이나 구글 이런 쪽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SAP에서 SAP 관련된 어떤 솔루션 영역이 됐건 혹은 SAP가 화두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등등의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소셜 리더스 클럽을 통해서 내부의 이런 소셜 리더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분들이 네이버 플랫폼 위에 블로그를 쓰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블로그 하나를 쓸 때 검색 엔진에서 최상위에 랭킹될 수 있는 블로그를 쓸 수 있는지도 알려드렸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매월 평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소셜 멘션, 소셜에서 얼마큼 언급이 되는지를 보시면 평균 한 6, 700건 정도 그래서 누적 건으로 보면 약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한 11월까지 4,300건이 넘는 소셜 멘션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역들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15분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총 300건에 가까운 블로그 포스트를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탑 랭크에 오른 횟수도 지금 5만 5천 건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 그 페이스북 팬도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1000명이 미처 못했던 게 이제 4,300명을 훌쩍 넘는 그러한 팬을 확보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소셜 멘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크게 114% 정도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구매 의향 역시 5.2%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셜 활동을 통해서 많이 노출을 하고 사람의 목소리로 이 솔루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비디오가 대세라는 점도 있고 해서 디지털 라이브라고 하는 톡쇼 형태 혹은 실제로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조연설을 생중계하는 방식 혹은 짤막한 온라인 웨비너에 앞서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논의가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게 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디지털 라이브 방송들도 매월 기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 소셜에서 뭔가를 공유하는 활동들이 됐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캠페인을 넣고서 실제 페이스북 광고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00만 명가량 정도의 팬을 가지고서 페이스북 광고를 돌렸을 때 15,000명 정도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135명의 직원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공유를 하니까 결국에는 15,000명 이상의 리치, 도달률이 있었죠. 그 얘기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그리고 특히 소셜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공유해주는 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도 SAP에 관련된 혹은 SAP에 잘 나가는 고객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컨텐츠들은 저희와 그다음에 SAP의 소셜 리더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AP와 함께, 그리고 고객과 함께 일하시면서 꼭 발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의 패션, 열정, 내가 어느 쪽에 열정을 갖고 계신지를 찾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흥미로운 것, 내가 흥미가 있으면 저희 고객도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전주에 있는 그 오즈 갤러리라고 하는 쪽 앞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갑자기 거미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거미가 맨과 워먼 뭐 비슷하게 글씨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곤 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누구든지 공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찾아가는 기회가 SAP에서는 틀림없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제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linkedin.com에 가시면 애덤팍 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뭐 지금보다는 잘생겼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SAP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SAP, 그리고 더욱 멋진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SAP 그리고 우리 고객과 함께 더 큰 성공을 구가하시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